여러분 안녕하세요. 뺑다라이입니다.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기는 잘 연습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홈페이지형 블로그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난이도별로 진행될 예정이니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렛츠 기릿! 이번에 벤치마킹할 공식 블로그는 JW 갤러리입니다. 상단에 메뉴 버튼이 보이시나요? 저희도 같은 형식으로 작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화면에서 마우스 좌측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대각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파란색 선택 영역이 잡히게 됩니다. 보시면 상단에 5칸이 메뉴 버튼 위젯이고 아래 길게 있는 것이 공간 위젯입니다. 공간 위젯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위젯으로 아래 게시물 화면이 올라오지 못하게 기둥 역할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하시고 그림판을 여신 뒤 붙여넣기 하세요. 자르기 기능을 사용해서 배경 스킨 사이즈에 맞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저처럼 너무 꼼꼼하게 안 맞추셔도 되니까 대충 비슷하게 맞추세요. 다 되셨다면 완료 버튼 클릭합니다. 선택 기능을 사용해서 전체 사이즈를 확인할게요. 가로 1920에 세로 820 정도네요. 자르기 기능으로 1920에 820으로 설정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은 버튼 이미지 사이즈를 재볼 텐데요. 가로 170에 높이는 120으로 나옵니다. 메모장에 기록을 잠시 해두겠습니다. 이미지 전체를 선택 영역으로 잡으시고 복사하신 뒤 미리 캔버스 창을 여세요. 캔버스 사이즈를 1920에 82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복사한 이미지를 붙여넣기를 하시고 캔버스 사이즈에 맞춰서 이미지를 크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왼쪽으로 쏠려 있어서 일단 가운데에 대략 맞출게요. 그리고 나중에 블로그에 적용하면 18픽셀 오른쪽으로 쏠림이 있어서 미리 키보드 방향키로 왼쪽으로 18픽셀 이동하겠습니다. 메뉴 버튼 디자인을 위해 텍스트 항목을 사용해서 글자를 입력할게요. 따로따로 하나씩 작업하셔도 되지만 그냥 저는 한 줄에 간격을 맞춰서 모든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간격이 잘 안 맞으면 글자 조정을 이용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글자 색도 변경을 해주고 가운데 타이틀도 하나 적어두겠습니다. 상단의 흰색 부분은 메뉴 형태 부분이라 빈 공간으로 처리하셔도 높이 90픽셀은 남겨두셔야 돼요. 저는 높이 90픽셀짜리 띠를 하나 두겠습니다. 메뉴 버튼 쪽에 배경 이미지가 필요해서 하나 만들어 볼 텐데 높이는 버튼 이미지 크기랑 동일하게 높이를 120으로 조절하시고 길이는 전체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색상을 선택하시고 배경으로 쓸 사진을 가져오면 되는데 그냥 저는 저번에 썼던 걸로 대체할게요. 화면 전체의 사이즈를 크게 키우시고 레이어 위치를 조절해서 방금 작업했던 레이어들 뒤로 보내겠습니다. 구성이 전체적으로 심심한데 타이틀에 그림자를 넣을게요. 메뉴 버튼 라인은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반투명하게 설정할게요. 여기서 잠깐 보는 사람마다 모니터 환경이 다르니까 배경 이미지 가로 사이즈를 2000이나 2003으로 재조정하겠습니다. 사이즈 설정하는 곳에서 직접 입력하셔서 가로 사이즈를 2000으로 하겠습니다. 양쪽에 여백이 남죠? 전체적으로 양쪽 사이즈를 더 키워서 끝으로 맞출게요. 그런 다음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작업한 내용은 저장을 해두세요. 이번에는 투명한 버튼 이미지를 만들게요. 미리 캔버스 창을 하나 더 여시고 캔버스 사이즈를 170에 120으로 설정합니다.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고 투명한 배경 항목은 체크하고 다운로드하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배경 스킨 이미지에 하나와 투명한 버튼 이미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내 블로그 화면에서 내 메뉴를 보시면 세부 디자인 설정을 클릭하시고 스킨 배경에서 직접 등록 클릭하신 뒤 지난 시간에 만든 배경 이미지 파일을 불러옵니다.
일단 적용 버튼을 누르세요. 다시 관리 버튼을 클릭하시고 꾸미기 설정에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클릭하신 뒤 오른쪽에서 두 번째 레이아웃으로 선택하세요. 메뉴 사용 설정에 보시면 타이틀 항목이 있는데 이건 체크 해제하도록 합니다. 타이틀 위젯은 최소 50픽셀 정도 공간을 차지해서 메뉴 형태 위젯과 버튼 위젯 사이에 뜬 상태처럼 보여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상단의 메뉴 형태만 빼고 나머지 위젯은 아래로 내려보내세요. 적용 버튼 클릭하시고 블로그 화면을 보시면 메뉴까지 포스팅이 올라온 거 보이시죠? 지금부터 버튼 위젯 설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관리 항목에서 메뉴, 글, 동영상 관리 클릭하시고 블로그 항목을 클릭하신 뒤 카테고리를 추가하셔서 비공개 게시판을 하나 만드세요. 확인 버튼 클릭하시고 이번엔 기본 설정으로 가서 기본 에디터 설정을 클릭하신 뒤 스마트 에디터 2.0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네, 블로그로 와서 메모장을 여신 뒤 버튼별로 URL 주소와 HTML 코드를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목록을 작성을 해둘게요. 게시판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링크 주소 복사를 클릭하신 뒤 메모장에 해당 항목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5개의 URL 주소를 만들어서 메모장에 붙여넣기 합니다. 다 되셨으면 글쓰기 항목으로 넘어와서 좀 전에 만들어 놓은 비공개 게시판으로 설정하시고 제목을 입력하신 뒤 사진 버튼 클릭하시고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투명 이미지를 불러온 뒤 올리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화면처럼 보여둔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화면을 지나가면 이렇게 파란색 선택 영역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URL 버튼을 클릭하시고 메모장에서 입력한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화면 오른쪽 하단에 HTML을 클릭하시고 복잡한 텍스트 중에서 꺽쇠 A부터 A 꺽쇠까지만 선택 영역으로 잡으시고 복사하신 뒤 메모장에 붙여넣기를 하세요. 설정 정보의 비공개인지 확인되셨으면 맨 아래 확인 버튼 클릭하세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셔서 HTML 코드를 메모장에 전부 불러와야 됩니다. 사진 이미지는 지난 시간에 만든 투명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순 반복 과정이라 실수하시지 마시고 찬찬히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다 되셨으면 관리 화면으로 넘어와서 꾸미기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클릭하세요. 위젯 직접 등록을 클릭하시고 위젯명을 입력하신 뒤 위젯 코드 입력란에 메모장에 붙여넣기한 HTML 코드를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나중에 타이틀 항목 보이는 걸 미리 없애도록 할게요. 다음 버튼 클릭하고 등록 클릭하세요. 마찬가지로 같은 작업을 계속합니다. 타이틀 항목을 없앨 때 밑에서 두 번째 영어로 타이틀이라고 적힌 곳에서부터 큰 따옴표까지 선택 영역으로 잡고 딜리트 키로 지우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만들어진 위젯을 하나씩 차례로 상단 메뉴 형태 위젯 아래로 위치 이동을 하세요. 미리 보기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적용 버튼 클릭하고 블로그 화면에서 잠시 확인해 볼게요. 메뉴 버튼의 선택 영역을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각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공간 위젯으로 기둥을 만들어서 올라온 게시물을 밀어내는 작업을 해볼게요. 관리 항목에서 꾸미기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와서 위젯 직접 등록 버튼 클릭하시고 위젯명을 입력하신 뒤 위젯 코드 입력란에 지금 보시는 화면을 잠시 멈춰서 메모장에 입력하시고 저장하시거나 예전에 제가 올려드린 네이버 포스팅에 텍스트 첨부 파일이 있으니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170으로 보이는 숫자는 가로 길이고 하이트 뒤에 숫자는 높이 사이즈입니다. 높이를 600으로 적고 전체 코드를 복사해서 위젯 코드 입력란에 붙여넣기 하고 다음 클릭하시고 등록하세요. 만들어진 공간 위젯을 왼쪽의 버튼 위젯 아래에 놓아둡니다.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 정리가 된 것 같죠?
적용 버튼 클릭하시고 블로그 화면으로 와서 배경 스킨 화면을 선택 영역으로 보시면 깔끔하게 됐죠. 공간 위젯 세대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편에서 다룰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뺑가라이입니다. 오늘은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기인 난이도 2단계 두 줄 버튼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해볼 공식 블로그는 체코 관광청 블로그인데요. 지금까지 따라서 만들어본 블로그 홈페이지 중에서 제일 괜찮은 구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우스 좌측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 영역을 보게 되면 구성이 복잡해 보이죠? 상단에 5개는 공간 위젯이고 두 번째 줄과 마지막 줄은 메뉴 버튼 투명 위젯 3개와 공간 위젯으로 되어 있네요. 공간 위젯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저희는 상단 공간 위젯은 생략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체를 프린트 스크린을 하신 뒤 그림판으로 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선택 기능을 사용해서 배경 스킨 이미지 사이즈를 체크해 볼게요. 너비 1920에 높이는 726 정도네요. 이 상태에서 바로 오른쪽에 자르기 기능을 사용하시거나 상단의 자르기 버튼을 사용하셔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메모장을 불러와서 잠시 기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튼 이미지 사이즈를 재보도록 할게요. 대략 너비 170에 높이 130 정도 되겠습니다. SNS 버튼 사이즈는 너비 170에 높이 70 정도네요. 상단의 띠 높이는 70 픽셀 정도입니다. 선택 기능을 사용해서 화면 전체를 선택 영역으로 잡으시고 미리 캔버스 창을 여시고 캔버스 사이즈를 가로는 2000으로 하고 세로는 726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림판에서 복사한 이미지를 붙여넣기 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이미지를 같은 비율로 최대한 늘려서 캔버스 크기에 맞추면 양쪽 여백이 남고 이미지 사이즈가 1920 정도 됩니다. 가이드선을 보시면서 방향키를 사용하셔서 가운데로 일단 맞춰주세요. 왼쪽으로 밀린 것처럼 보이죠? 예전 영상에 보시면 이미지 모습에 맞춰서 중앙으로 옮긴 뒤에 왼쪽으로 18픽셀을 이동했는데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12픽셀만 이동합니다. 쉽게 말해 작업하는 이미지와 실제 블로그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미리 적용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항목을 사용해서 메뉴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줄에 간격을 맞춰서 전부 만들어 볼 텐데요. 글자 조정 항목을 이용해서 간격을 고르게 만드시면 됩니다. 색상을 흰색으로 하시고요. 요소 항목에서 일러스트로 선택하시고 검색창의 키워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찾으셔서 버튼별 대표 이미지를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색상은 흰색으로 선택할게요. 이번에는 요소 항목에서 도형을 이용해서 메뉴 버튼 자리 띠를 둘러보겠습니다. 높이 70으로 잡으시고 길게 늘려서 화면 전체를 덮습니다. 일단 색상은 아무렇게 설정하시고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반투명한 모습으로 변경할게요. 만들어 놓은 메뉴띠를 뒤로 보내기해서 메뉴 버튼 이미지가 앞으로 오게 합니다. 두 번째 줄은 앞에서 만든 띠를 복사 붙이기해서 가져온 뒤 사이즈를 선명한 이미지 안에 맞추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눈금선이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으신 뒤 이미지 크기를 조절해서 맞출게요. 마찬가지로 레이어 위치를 변경해서 메뉴 버튼 이미지가 앞으로 오게 합니다. 상단에 있는 띠는 높이가 70 정도인데 아래의 띠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가운데 블로그명도 하나 넣어볼까요? 그림자도 넣고 방향도 바꿔보고 거리도 조절하고 흐린 정도도 설정하면서 연습 삼아 기능을 최대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배경 이미지 사진을 넣어볼 텐데 체코 관광지 사진을 보니 갑자기 해외여행이 가고 싶어지네요. 사진 항목 클릭하시고 검색창에 예전에 가본 싱가포르가 생각나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니 제가 가본 곳들인데 이때가 자꾸 생각나네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 보이는 이걸로 해보죠. 저기 옥상이 인피니트 수영장인데 가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는 도시 경치도 끝내주고 무릉도원이 바로 여기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음 편하게 다시 한번 가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사진을 이렇게 최대한 늘려서 보니까 화질이 별로네요.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사이트로 가서 고화질로 다운받겠습니다. 동일하게 검색하시고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멋진 이미지가 많습니다. 저는 이걸로 선택해보도록 하죠. 다운로드 버튼 아래 저작권 설명란 참고하시고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신 뒤 맨 아래 고화질 이미지를 선택하고 다운로드 클릭합니다. 미리 캔버스 화면으로 넘어와서 업로드 항목에서 내 파일 업로드를 이용하셔서 이미지를 불러와도 되는데 저는 드래그 드롭으로 이미지 파일을 가져올게요. 이미지를 최대한 캔버스 화면에 가득 채우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미지를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C 누르고 바로 컨트롤 V 클릭하면 이미지가 두 개로 겹치게 나오는데 살짝 빠져 있죠? 이미지를 클릭한 상태에서 다시 원래 위치로 이동하신 뒤 더블 클릭하세요. 지금 보시는 코너의 기억자 모양을 클릭해서 자르고 싶은 이미지의 영역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움직여서 위치를 조절하신 뒤 아래의 체크 모양을 클릭하세요. 맨 뒤에 있는 사진을 클릭하신 뒤 필터 항목에서 직접 조정 항목을 선택하시고 흐림 기능을 사용해서 배경을 흐리게 만들어 봅시다. 레이어 위치를 조절하셔서 배경 이미지를 전부 맨 뒤로 보내도록 할게요. 보시면 메뉴 버튼 이미지 색감이 이상하네요. 색상을 조정해 볼 텐데 색상 항목에서 스포이드 기능을 사용해서 상단띠는 하늘색에 맞춰보도록 할게요. 하단띠는 강물 쪽 이미지 색상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옆 근처에 이미지 색상에 맞추도록 하고 사진이 잘 보여야 하니까 최대한 투명하게 불투명도를 조절할게요. 여태 만든 배경 스킨 이미지 중에서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고화질로 다운로드 하세요. 다음은 버튼 투명 이미지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캔버스 사이즈를 170에 130으로 설정하시고 다운로드 항목에서 투명한 배경을 체크하신 뒤 빠른 다운로드 하세요. SNS용 투명 이미지 사이즈도 170에 70으로 설정하신 뒤 동일하게 다운받으시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배경 스킨 이미지와 투명 버튼 이미지 두 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긴 난이도 2단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위젯 버튼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레이아웃 위젯 설정 항목에서 보시면 위젯은 기본적으로 한 줄에 5칸씩 채울 수 있고 왼쪽에서부터 채워지면서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채워지는 형태입니다. 두 줄 형태로 갈 경우는 첫 번째 줄 5칸이 모두 채워져야 아래로 위젯을 위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젯 등록이 20개가 넘어가면 이렇게 안내 문구가 뜨면서 더 이상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로 형태 한 줄로 세우는 건 불가능하고요. 왼쪽부터 채워야 하는데 중간에 위치하는 것도 역시 안 됩니다. 다음은 실제로 블로그에 적용했을 때 위젯의 사이즈가 어떻게 블로그 형태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줄에 있는 위젯 중에서 사이즈가 제일 긴 위젯을 기준으로 공간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의 경우 5번째 기둥 사이즈를 기준으로 공간을 잡아주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 줄의 경우는 4번째 위젯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위젯 하나당 세로 길이는 최대 600픽셀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젯과 위젯의 간격은 옆으로는 16픽셀로 되어 있고 아래로는 11픽셀 간격으로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젠 위젯에 대해 이해가 되시겠죠? 지난 시간에 만든 배경 스킨 이미지와 투명 이미지를 가지고 블로그에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스킨 배경 항목 클릭하고 직접 등록 버튼 클릭 후 파일 등록 클릭하신 뒤 지난 시간에 만든 배경 이미지 파일을 불러옵니다. 타이틀 항목에서 영역 높이를 최대값으로 일단 설정하시고 블로그 제목은 체크 해제하고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혹시 타이틀 항목이 클릭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관리 항목에서 꾸미기 설정으로 오셔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 보면 메뉴 사용 설정에서 타이틀이 아마 체크가 해제되어 있을 겁니다. 해제되어 있다면 체크하시고 화면 아래 적용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번에는 메모장에 각 버튼별로 연결할 URL 주소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게시물 카테고리에서 해당 게시판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링크 주소 복사를 클릭합니다. 메모장에 와서 붙여넣기를 하시고 계속해서 같은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SNS 주소도 이렇게 방문 주소를 복사해서 마찬가지로 붙여넣기 합니다. 다 만드셨으면 관리 항목에서 기본 설정 보시면 기본 에디터 설정으로 가셔서 스마트 에디터 2.0을 선택하고 확인하신 뒤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서 블로그 클릭하셔서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비공개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하세요. 내 블로그로 넘어와서 글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공개 게시판을 선택하고 제목을 작성하신 뒤 사진 버튼 클릭하시고 지난 시간에 만든 메뉴 버튼 투명 이미지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쯤에서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지나가면 파란색으로 선택 영역을 잡으시고 URL 버튼을 클릭하세요. 메모장에 작성된 URL 주소를 선택 영역으로 잡으시고 복사하신 뒤 붙여넣기 하시고 적용 버튼 클릭하세요. HTML을 클릭하신 뒤 복잡한 텍스트 중에서 꺽쇠 A부터 A 꺽쇠까지 선택 영역으로 잡으시고 복사하신 뒤 메모장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설정 정보가 비공개인지 확인하신 뒤 확인 버튼 클릭하세요. 다시 글쓰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방금 전과 동일하게 같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SNS 메뉴 버튼 쪽은 사이즈가 다르니까 작은 투명 이미지를 불러와서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관리 항목에서 꾸미기 설정 클릭하고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클릭하신 뒤 오른쪽에서 두 번째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메뉴 형태 위젯은 상단에 두고 아래는 타이틀 위젯을 두신 뒤 프로필과 카테고리 위젯은 맨 아래로 보낼게요. 위젯 직접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고 위젯명을 쓰시고 좀 전에 메모장에 붙여넣기 한 HTML 주소를 복사해서 위젯 코드 입력란에 붙여넣기 합니다. 타이틀명이 보이지 않게 타이틀이라고 적힌 텍스트에서 큰 따옴표까지 선택 영역으로 잡으신 뒤 딜리트 키로 삭제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 클릭하고 등록 버튼 클릭하세요.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HTML 코드를 전부 위젯으로 등록하도록 할게요. 공간 위젯도 필요하므로 예전에 알려드린 코드를 가져와서 높이만 수정해서 등록하겠습니다. 영상 처음에 알려드린 위젯 설명을 참고해서 사이즈를 조절해서 만드시길 바랍니다. 메뉴 버튼 자리는 양쪽에 2개가 필요하고 SNS 쪽은 1개만 하셔도 되고 2개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2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이제 위젯을 옮겨볼 텐데 처음엔 공간 위젯을 하나 올리고 가운데 3개는 메뉴 버튼 위젯을 배치하고 5번째는 공간 위젯으로 한 줄을 채우겠습니다. 아랫줄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공간 위젯 그리고 SNS 위젯을 3개 채우고 마지막에 공간 위젯으로 채울게요. 적용 버튼 클릭하시고 블로그 화면으로 와서 선택 영역으로 잡아보면 위치가 안 맞죠?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와서 타이틀 영역 높이를 대략 옮겨보고 적용해 볼게요. 조금 더 조절이 필요하네요. 타이틀 영역 높이를 420으로 잡고 다시 적용해 볼게요. 이젠 된 것 같죠? 각각 버튼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클릭을 해 볼게요. 그리고 배경 이미지 아래 색상을 바꾸시려면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스킨 배경에 직접 등록 클릭하시고 하단 영역에 컬러를 선택하시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젠 조금 그럴듯해 보이시나요? 오늘 알아보실 내용은 홈페이지형 블로그 난이도 3단계로 메뉴 버튼을 세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할 공식 블로그는 국립전주박물관 블로그인데요. 이렇게 메뉴 버튼과 SNS 버튼이 세로로 있습니다. 선택 영역으로 이렇게 보면 상단에 공간 위젯으로 되어 있고 메뉴 버튼 자리는 투명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상단 공간 위젯 자리는 타이틀 영역 높이로 정리하는 걸로 해서 별도로 위젯을 두지 않겠습니다. 메뉴 버튼이지만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잡으신 뒤 프린트 스크린 하셔서 그림판으로 와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르기 기능을 사용해서 배경 스킨 이미지 자리까지 이렇게 최대한 맞춰보도록 할게요. 높이가 650 정도 되네요.
완료 버튼 클릭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선택 기능을 사용해서 보시면 배경 스킨 이미지 사이즈는 너비 1920에 높이가 650입니다. 메뉴 버튼 이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보면 너비 170에 높이는 490 정도가 되네요. 이미지 전체를 선택으로 잡으신 뒤 컨트롤 C 하시고 미리 캔버스 창을 열어서 캔버스 사이즈를 너비 1920으로 하셔도 되고 2000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2000으로 설정하고 높이는 650으로 하겠습니다. 캔버스 화면에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신 뒤 캔버스 화면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이미지를 최대로 늘리세요. 눈금선 중앙과 이미지의 가운데를 방향키로 일치시킨 뒤 오른쪽 방향키를 12번 누르세요. 블로그에 적용했을 때 생기는 오차를 미리 적용하는 겁니다. 배경 스킨 디자인 작업할 때 헷갈리지 않게 불투명도를 조절하시고 움직이지 않게 이미지를 잠그도록 할게요. 세로 모양 메뉴 버튼 자리 상단에는 로고나 블로그명 같은 걸 적으셔도 되고요. 그 아래로 메뉴 버튼 이미지로 사용할 텍스트를 아래로 적어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소 항목에서 일러스트를 클릭해서 SNS 이미지를 가져와서 배치하도록 해볼 텐데 저는 3개 정도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을 이용해서 세로로 띠를 하나 두르도록 할게요. 메뉴 버튼이 잘 보이도록 레이어 위치를 조정해서 뒤로 보내시고요. 배경 스킨 이미지를 사용할 사진을 가져오도록 할 텐데 지난번에 사용한 이미지를 그대로 쓸게요. 화면 전체에 맞게 최대로 사진을 늘리시고 메뉴 버튼 띠 도형을 재조정할게요. 이미지 사진과 어울리게 색상을 정하신 뒤 투명도도 어울리게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 가운데 타이틀도 하나 넣으셔도 되고요. 작업이 다 되셨으면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미리 캔버스 창을 새로 여시고 캔버스 사이즈를 가로 170에 세로 490으로 하신 다음 그냥 바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세요. 투명한 배경을 체크하신 뒤 다운로드 하시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배경 스킨 이미지와 투명 이미지가 하나씩 만들어졌습니다. 로고 화면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을 클릭하고 스킨 배경에서 직접 등록 클릭하신 뒤 지난 시간에 만든 배경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일단 적용 버튼 클릭해서 블로그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관리 버튼을 클릭하시고 꾸미기 설정에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와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레이아웃을 선택하시고 다른 위젯들은 아래로 보내고 메뉴 형태 위젯을 상단에 두고 타이틀 위젯을 바로 아래로 위치하신 뒤 임시로 공간 위젯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위젯 직접 등록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 저처럼 만들어진 위젯이 있으시면 에디트 클릭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코드가 적힌 텍스트 파일을 다운받으실 블로그 주소 남겨놓을게요. 투명 위젯 코드의 높이만 490으로 바꿔서 복사해서 위젯 코드 입력란에 붙여넣기 하신 뒤 다음 버튼 클릭하고 등록하신 뒤 만들어진 위젯을 타이틀 아래로 위치하도록 합니다. 내 블로그 화면으로 오게 되면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잡아봅니다. 버튼 이미지가 선택 영역 안에 전체적으로 가지런한 것 같죠? 그렇다면 여기서 프린트 스크린 하시고 그림판에 붙여넣기 합니다. 자르기 기능을 클릭해서 너비 170에 높이는 490으로 설정하신 뒤 붙여넣기 한 이미지에서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자르기 틀이 나옵니다. 그대로 옮겨서 파란색 영역에 맞추도록 할게요. 얼추 맞게 들어온 것 같죠? 화면 우측에 완료 버튼 클릭하시고 저장하세요. 블로그 화면으로 와서 글쓰기 버튼 클릭한 뒤 제목을 적어주시고 지난 시간에 만든 투명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발행 버튼 클릭해서 카테고리는 비공개 게시판으로 하시고 포스팅을 발행하도록 할게요. 이전과 다른 코드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예정인데 좀 전에 다운받으신 텍스트 파일에 보시면 간단한 설명이 있고 저희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코드를 구성해 볼 겁니다. 복사를 하신 뒤 메모장에 잠시 옮겨올게요. 방금 게시물로 만든 투명 이미지의 위치 주소를 버튼 이미지 URL이라고 적힌 이 부분에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이미지가 있는 곳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를 클릭하신 뒤 버튼 이미지 URL이라고 적힌 부분을 없애고 그 자리에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리고 저는 버튼 개수가 게시물로 이동하는 메뉴 버튼이 5개고 SNS가 3개니 총 8개네요. 좌표값과 이동할 페이지가 적힌 코드를 복사해서 8개로 만들어 두세요. 예전부터 보셨으면 조금 익숙한 장면일 텐데 각 메뉴 버튼으로 이동할 페이지 주소를 붙여넣기 할 겁니다. 게시판 메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링크 주소 복사하신 뒤 붙여넣기 하면 되고, 그리고 타겟 속성은 메뉴 게시판이라서 현재 창에 바로 띄워야 하니까 탑으로 수정할게요. SNS에 해당하는 버튼 이미지 부분은 각 페이지로 이동할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타겟 속성은 새로운 창을 띄울 수 있게 그대로 블랭크로 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이제 좌표값을 넣어야 할 텐데 좌표값을 구하는 사이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이미지 맵 편집기인데 이미지에 원하는 영역의 좌표를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영상 아래 주소 남겨놓을게요. 소스 선택에서 파일 선택하신 뒤 방금 전 그림판에서 저장한 파란색 형태의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업로드 버튼 클릭하시고 동의하기 버튼 클릭하세요. 아래에 이렇게 이미지가 뜨게 되고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영역을 설정해서 마지막에 마우스 좌측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위에 좌표값 숫자가 보이게 되죠. 이게 나중에 클릭할 때 필요한 각 버튼별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을 설정하셔서 버튼별로 영역을 잡아주면 알아서 주소를 알려줍니다. 다 만드셨으면 좌표 숫자를 복사해서 메모장에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위치를 잘 보고 붙여넣기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전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니 확인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 되셨으면 블로그 화면에서 관리 항목에서 꾸미기 설정에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오셔서 아까 임시로 만들어 놓은 위젯의 에디트를 클릭하신 뒤 위젯 코드 입력 자리에 입력된 공간 위젯 코드는 없애고 방금 메모장에 입력한 텍스트를 전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다음 클릭하고 수정 버튼 클릭하신 뒤 적용 버튼 클릭하세요. 내 블로그 화면으로 넘어오면 버튼별로 페이지가 잘 넘어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상 없네요. 오늘은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기 난이도 4단계로 선택 영역이 잡히지 않는 블로그를 벤치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볼 공식 블로그는 대구광역시 블로그인데요. 이렇게 마우스 좌측 버튼을 이용해서 화면을 지나가면 파란색 선택 영역이 잡히지 않습니다. 일단 프린트 스크린으로 화면을 복사하신 뒤 그림판으로 붙여넣기 할게요. 그림판에서 자르기 기능을 사용해서 배경 스킨 이미지 사이즈만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높이가 718 정도 나오는데 사이즈 높이의 끝 단위를 0에 맞추고 싶어서 72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버튼 이미지 사이즈를 재볼 텐데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잡으면 너비가 220에 높이가 500 정도로 나오죠. 너비는 위젯을 만들면 최대 170밖에 안 되니까 높이만 기억해 둘게요. 이미지 전체를 선택 영역으로 잡고 컨트롤 C 누르셔서 복사합니다. 미리 캔버스 창을 여신 뒤 캔버스 사이즈는 2000에 720으로 잡으시고 그림판에서 복사한 이미지를 붙여넣기 합니다. 이미지를 최대한 늘려서 캔버스 화면 안으로 가득 채우면 이미지 너비 사이즈가 1920으로 됩니다. 1920 번저리에 숫자가 나오더라도 작업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1920에 억지로 맞추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지의 중앙과 가이드선의 중앙의 위치를 일치시키도록 하세요. 그리고 위젯 이미지를 대신할 틀을 하나 만들었는데 아래 설명란에 남겨놓았으니 다운받으세요. 위젯 틀 이미지를 가져와서 너비 1920에 맞춰서 사이즈를 늘리시고 세로는 아래로 늘려서 최대한 맞추고 상단에는 여유를 조금 남깁니다. 위젯 틀과 배경 이미지를 같이 그룹화하려고 하는데 같은 사이즈로 겹치면 그룹화하기 어렵거든요.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두 개의 레이어를 하나씩 클릭하신 뒤 왼쪽에 그룹으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나로 묶입니다. 블로그에 적용할 때 생기는 오차를 미리 적용하기 위해 키보드 오른쪽 방향 키를 이용해서 12번 누르시고 메뉴 버튼 만들 자리 상단에 로고나 블로그명 같은 걸 하나 적어두도록 하고요. 아래에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게시판명과 요소 항목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넣고요.
버튼 이미지를 제작하실 땐 하늘색 위젯 영역 이미지 안으로 맞춰서 작업하셔야 나중에 버튼 작업할 때 클릭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밑으로 SNS 이미지를 요소 항목에서 일러스트로 설정하시고 검색해서 맞는 이미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미지 가운데에 텍스트 항목을 이용해서 블로그명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선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이쁜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메뉴 버튼 자리에 요소 항목에서 도형 이미지를 가지고 버튼 배경 이미지를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배경 스킨 이미지에 사용될 사진을 불러와서 캔버스 사이즈에 최대한 맞춰서 사이즈를 조절하도록 합니다. 필터 효과를 이용해서 이번엔 흑백으로 해볼게요. 레이어 위치를 조절해서 배경 스킨 사진을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경 스킨 이미지와 어울리게 방금 작업한 이미지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신 뒤 다운로드 버튼을 이용해서 고해상도로 다운받도록 합니다. 다음은 투명 버튼 이미지를 만들어 볼 텐데 미리 캔버스 창을 새로 여시고 캔버스 사이즈를 가로 170에 세로는 500으로 만드시고 다운로드 버튼 클릭 후 투명한 배경을 체크하신 뒤 다운받으시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배경 스킨 이미지와 투명한 버튼 이미지 두 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내 블로그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을 클릭하신 뒤 스킨 배경에서 직접 등록 클릭하시고 파일 등록 클릭하셔서 지난 시간에 만든 배경 스킨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타이틀 항목에서 블로그 제목은 체크 해제하시고 영역 높이는 제일 낮은 50으로 두시고 적용 버튼 클릭하세요. 관리 항목에서 꾸미기 설정으로 오신 뒤 레이아웃 위젯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레이아웃으로 하시고 위젯 직접 등록으로 위젯을 만드시거나 저처럼 위젯을 에디터로 수정해서 높이 500짜리 공간 위젯을 일단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진 위젯을 타이틀 아래로 배치하시고 적용 버튼 클릭하세요. 내 블로그 화면으로 넘어오면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화면을 지나가면 파란색 선택 영역이 잡히게 됩니다. 파란색 부분이 버튼 이미지로 만들어질 부분인데 밑에 게시물이 배경 스킨으로 올라오니까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타이틀 항목에서 영역 높이를 일단 70으로 설정해 볼게요. 파란색 선택 영역으로 다시 잡아보니 마우스 포인트 사이즈만큼 내려왔네요. 마우스 포인트로 대략 재보니까 20, 40, 60 픽셀인데 일단 50 픽셀만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영역 높이를 120으로 설정하고 적용 버튼 클릭하신 뒤 선택 영역으로 다시 잡아보면 얼추 맞게 들어온 것 같죠? 이 상태로 진행하기로 하고 프린트 스크린으로 화면을 복사하신 뒤 그림판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르기 기능을 클릭해서 너비는 170으로 높이는 500으로 설정하시고 화면 가운데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하면 자르기 틀이 나옵니다. 틀을 파란색 이미지 안으로 옮겨서 적당하게 맞추시고 완료 버튼 클릭하시고 파일로 저장하세요. 내 블로그 화면으로 넘어와서 비공개 게시판을 만드신 분이라면 글쓰기 항목 클릭하시고 제목을 작성하고 지난 시간에 만든 투명 위젯 이미지를 본문에 올려둡니다. 발행 버튼 클릭해서 카테고리를 비공개 게시판으로 바꾸시고 비공개로 되어 있다면 포스팅을 발행하세요. 영상 아래 알려드린 주소로 가셔서 코드표를 찾아서 다운받으시고 열어보시면 코드가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힌 부분을 복사해서 따로 메모장으로 가져옵니다. 버튼 이미지 URL이라고 적힌 부분에 투명 이미지 주소를 가져올 텐데 투명 이미지가 있는 본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를 클릭하고 메모장에 붙여넣기 하세요. 투명 이미지 하나의 버튼 개수가 총 8개나 되니까 좌표값과 이동할 페이지 주소가 적힌 코드를 복사해서 8개를 만들겠습니다. 이 중에서 5개는 게시판으로 이동하는 버튼이라서 타겟 속성을 탑으로 설정해서 클릭할 때 현재 창에 바로 띄우도록 하고요. 나머지 3개는 SNS 관련 버튼이라서 클릭하면 새로운 창에 띄우도록 블랭크로 합니다. 블로그 화면 카테고리 목록 중에 게시판 메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링크 주소 복사를 클릭하신 뒤 메모장으로 와서 이동할 페이지 주소 부분을 지우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메뉴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메모장으로 붙여넣기를 하세요.
저는 5개나 되니까 5개 모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로 이동할 페이지 주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SNS 주소를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좌표값을 입력할 차례인데요. 온라인 이미지 맵 편집기 사이트를 사용해서 한번 좌표를 구해 볼 겁니다. 파일 선택을 클릭하시고 조금 전에 그림판에서 저장한 파란색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업로드 클릭하고 동의하기 클릭하시면 화면 가운데 이미지가 뜹니다. 클릭할 버튼 영역을 이런 식으로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하시고 선택 영역으로 잡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상단에 좌표값이 뜨게 됩니다. 나머지 버튼들도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잡아서 좌표값을 생성하도록 해보세요. 다 되셨으면 메모장에 각각 좌표값 자리에 해당하는 좌표 숫자들을 하나씩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채우도록 합니다. 내 블로그 화면으로 와서 관리 항목에서 꾸미기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오신 뒤 임시로 만든 공간 위젯 버튼에 에디트를 클릭해서 코드 입력란에 기존에 적힌 공간 위젯 코드는 지우고 메모장에 입력된 코드를 전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세요. 다음 버튼 클릭하고 수정 버튼 클릭하시고 적용 버튼 클릭하면 끝났습니다. 블로그 화면으로 넘어왔으면 버튼별로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영역 색상도 바꿔볼게요.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스킨 배경, 직접 등록 버튼 클릭하시고 하단 영역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시고 적용 버튼 클릭하면 끝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예전에 설명해 드린 난이도 3편을 보셨으면 좀 더 눈에 잘 들어오고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으신가요?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기 5번째 시간으로 난이도 5단계인 검색창을 이용한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벤치마킹 해볼 공식 블로그는 한국문화원 연합회인데요. 세로 형태의 블로그로 되어 있고 배경 스킨 화면 아래에는 검색창이 있습니다. 블로그에 있는 검색창은 네이버 메인 검색창처럼 내 블로그에서 원하는 키워드로 포스팅을 찾을 때 활용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이제 제작을 한번 해볼까요? 내치기 1잇 한국문화원 연합회 블로그는 마우스 좌측 버튼을 이용해서 보면 파란색 선택 영역이 잡히지 않습니다. 일단 보고 있는 블로그 화면에서 F11 키보드를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되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세요. 그림판으로 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르기 기능을 사용해서 배경 스킨 이미지에 맞게 조절해보니 높이가 700 정도가 되네요. 완료 버튼 클릭하시고 메뉴 버튼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이쯤에서 시작해서 SNS까지 선택 영역으로 잡아보면 높이가 470 정도면 되겠네요. 너비는 당연히 최대 사이즈로 170입니다. 이미지 전체를 선택 영역으로 잡으시고 컨트롤 C 클릭하세요. 미리 캔버스 창을 새로 여신 뒤 캔버스 사이즈를 너비 2000에 높이 700으로 일단 설정할게요. 컨트롤 V를 클릭해서 복사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미리 캔버스 화면을 벗어나지 않게 최대한 이미지 사이즈를 늘려주세요. 이미지 너비의 폭을 1920에 정확히 안 맞추셔도 됩니다. 작업할 때 헷갈리지 않게 이미지를 투명하게 설정해 둘게요. 그리고 영상 아래에 주소로 가셔서 위젯 기준틀을 다운받도록 합니다. 미리 캔버스 화면으로 넘어와서 다운받은 위젯 기준틀로 버튼 이미지가 될 부분의 영역을 설정해 볼게요. 이미지 사이즈와 동일하게 너비를 1920으로 사이즈를 늘리고요. 아래로는 최대한 늘리고 위로는 여백을 조금 남겨둡니다. Shift 키를 이용해서 두 개의 이미지를 클릭해서 잡으시고 그룹으로 만들기를 하세요. 블로그에 적용할 때 생기는 오차를 미리 적용하기 위해 이미지가 눈금선 정중앙에 있다면 오른쪽 방향키를 이용해서 12번 클릭하세요. 그리고 작업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잠그도록 하세요. 텍스트 항목을 이용해서 버튼 이미지를 꾸며보겠습니다. 파란색 영역 밖으로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이즈를 조절해서 이렇게 세로로 한 줄로 만드시면 됩니다. 요소 항목에서 일러스트로 하신 뒤 검색창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SNS를 검색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크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에 검색창 자리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검색창 위젯이 있어서 자리만 비워두면 됩니다. 이번에는 요소 항목에서 도형을 클릭하고 사각형 모형으로 버튼 이미지 배경을 꾸며 볼게요. 저는 상단에 로고를 넣어보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네요.
메뉴 버튼 텍스트를 클릭해서 글자 조정에서 행간을 조정하셔서 간격을 줄이신 뒤 상단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로고 디자인의 크기를 줄여서 배치를 하도록 합니다. 배경 이미지로 사용될 사진을 가져와 볼 텐데 2022년이 곧 다가올 테니 새해와 관련된 이미지를 픽사베이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아볼게요. 새해라고 검색하시고 보시면 다양한 무료 이미지가 많습니다. 저는 빨간색 이미지가 마음에 드네요. 클릭하시고 라이센스를 한번 확인하신 뒤 무료 다운로드 버튼 클릭해서 고화질 이미지를 다운받도록 하세요. 미리 캔버스 화면으로 넘어와서 다운받은 이미지를 가져와서 캔버스 화면에 가득 채워보도록 합니다. 레이어 위치를 조절해서 메뉴 버튼 이미지를 보이게 순서를 바꿔주시고요. 이미지가 너무 메뉴 버튼 쪽으로 붙은 느낌이네요. 조금 끼워보면 왼쪽에 여백이 남죠? 배경 이미지를 복사한 상태에서 바로 붙여넣기를 하신 뒤 더블 클릭하시면 잘라내기 화면이 나오는데 기역자 모양을 클릭한 상태로 왼쪽으로 이렇게 한 부분만 틀을 만드시고 체크 모양 클릭하세요. 그대로 이동해서 여백을 채우면 감쪽 같죠? 메뉴 버튼 이미지의 색감과 투명도를 조절하시고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고해상도로 저장할게요. 미리 캔버스 창을 하나 더 여시고 캔버스 사이즈를 가로 170에 세로 470으로 설정하신 뒤 다운로드 버튼 클릭해서 투명한 배경만 체크하시고 다운받으시면 끝났습니다. 내 블로그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을 클릭하시고 스킨 배경, 직접 등록, 파일 등록하셔서 지난 시간에 만든 스킨 배경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타이틀 항목에서 블로그 제목 표시를 해제하시고 영역 높이는 일단 제일 낮은 50으로 하신 뒤 적용 버튼 클릭하세요. 관리 항목에서 꾸미기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클릭하시고 위젯 직접 등록을 클릭해서 만드시거나 만들어진 위젯이 있으시면 에디트로 수정해서 높이 470 사이즈의 공간 위젯을 하나 만듭니다. 공간 위젯을 타이틀 위젯 아래에 배치를 하시고 보시면 검색 위젯이 있는데 바로 밑으로 배치가 안 되죠? 화면에 표시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검색창을 밑으로 보내기 위해서 첫 줄에 위젯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같은 높이나 그보다 낮은 숫자로 하셔서 공간 위젯을 추가로 4개를 더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공간 위젯을 모두 한 줄에 다 채우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바로 아랫줄에 검색 위젯을 옮기시고 적용 버튼 클릭하세요. 내 블로그 화면에서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화면을 지나가면 파란색 선택 영역이 보이시죠? 그런데 게시물 썸네일 이미지가 배경 스킨에 조금 올라왔네요. 타이틀 영역 높이를 10 정도만 더 올려서 조절해 보겠습니다.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타이틀 영역 높이를 60으로 하시고 적용 버튼 클릭하세요. 이제 됐죠? 버튼에 좌표를 넣기 위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니 다시 파란색 선택 영역을 잡으셔서 프린트 스크린 누르시고 그림판으로 와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르기 기능을 사용하셔서 버튼 이미지 사이즈가 너비 170에 높이 470이니까 설정하시고 화면 가운데 클릭해서 자르기 틀을 만들어 보도록 해요. 파란색 영역에 맞춰서 이동하신 뒤 완료 버튼 클릭하시고 파일로 따로 저장하세요. 내 블로그 화면으로 오셔서 글쓰기 클릭하시고 제목을 작성하신 뒤 본문의 투명 이미지를 불러오세요. 발행 버튼 클릭하시고 카테고리로 비공개 게시판을 설정하신 뒤 포스팅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주소로 가셔서 코드를 다운받으시고 메모장을 여신 뒤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따로 가져오도록 해요. 포스팅된 투명 이미지의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하신 뒤 버튼 이미지 URL 주소 텍스트 자리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투명 이미지에 붙는 버튼이 총 8개니까 좌표값과 이동할 페이지 주소 코드를 버튼 개수만큼 붙여넣기를 하세요. 블로그 카테고리에서 게시판 메뉴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링크 주소 복사를 하신 뒤 이동할 페이지 주소 항목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작업을 하시고 타겟 속성을 탑으로 할게요. 나머지 3개는 SNS 주소라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의 주소를 가져와서 붙여넣기를 하시고 타겟 속성은 블랭크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좌표값을 가져올 차례인데요. 온라인 이미지 맵 편집기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파일 선택하신 뒤 조금 전에 만든 파란색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업로드 클릭하고 동의하기 클릭하면 아래에 이미지가 뜨죠? 마우스 좌측 버튼을 사용해서 하나하나 선택 영역으로 잡으세요.
상단의 좌표값을 복사하시고 각 버튼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좌표값 텍스트를 지우고 붙여넣기 하세요. 순서를 헷갈리지 않게 잘 보고 붙여넣기 하셔야 클릭할 때 엉뚱한 페이지로 안 넘어갑니다. 다 되셨으면 내 블로그로 와서 관리 항목에서 꾸미기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오셔서 첫 번째 위젯의 에디트를 클릭하세요. 메모장에 코드를 전부 복사하신 뒤 위젯 코드 입력란의 기존 코드는 지우신 뒤 붙여넣기 하시고 다음 버튼 클릭, 수정 버튼 클릭하세요. 그리고 적용하시면 끝났습니다.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긴 난이도 6번째 시간으로 좌표를 이용한 하단 두 줄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렛츠 기릿! 오늘 벤치마킹 해볼 공식 블로그는 김혜시 블로그인데요. 보시다시피 아래에 두 줄로 되어 있는 형태이고 다섯 번째 메뉴는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알려드린 체코 관광청 공식 블로그를 벤치마킹 하듯이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다섯 번째 메뉴에서 두 개의 위젯을 설치해야 하고 클릭이 안 되는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은 배경 스킨 이미지와 투명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F11 버튼을 클릭해서 전체 화면으로 전환하시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신 뒤 그림판으로 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르기 기능을 사용해서 배경 스킨 이미지 크기만큼 정리할게요. 높이가 920 정도 되겠네요. 버튼 이미지 사이즈는 두 개의 버튼 높이가 260 정도 되겠네요. 미리 캔버스 창을 여시고 캔버스 사이즈를 너비 2000에 높이는 920으로 합니다. 빈 화면에 그림판에서 복사한 이미지를 붙여넣기 하시고 캔버스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사이즈를 최대로 늘려줍니다. 투명 위젯 이미지도 가져와서 동일하게 늘리신 뒤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두 개의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그룹으로 만드세요. 블로그에 적용할 때 생기는 오차를 미리 적용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방향키 12번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잠그도록 합니다. 텍스트를 이용해서 첫 번째 줄 버튼 이름을 적도록 하고요. 메뉴 버튼 이름 상단에는 요소 항목을 이용해서 버튼과 관련된 이미지를 하나씩 배치해 보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랫줄에는 SNS 관련해서 텍스트와 요소 항목을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하세요. 도형의 라운드된 사각형을 이용해서 버튼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수정하기 쉽게 그룹으로 묶으신 뒤 레이어 위치를 조절하도록 하세요. SNS 버튼도 동일하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로고도 있으시다면 가져와서 배치를 해보도록 합니다. 타이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배경 이미지와 어울리게 다시 조정해야 하니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작업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가져와서 배치하세요. 이번에는 배경 이미지를 가져올 텐데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배경 이미지를 찾아볼게요.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에서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하시고 이미지를 찾으신 뒤 저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라이센스를 보니까 에디토리얼 전용이네요. 무슨 뜻인지 알아보니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때 라이센스를 꼭 확인하시고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신 뒤 미리 캔버스로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사이즈를 캔버스 화면에 가득 채울 수 있게 화면 밖으로 벗어날 정도로 늘립니다. 그리고 레이어 창을 뒤로 보내도록 할게요. 배경 이미지와 어울리게 조금씩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눈에 들어올 수 있게 그림자를 한번 넣어보고요. 그래도 눈에 안 들어오면 외곽선도 추가로 한번 넣어보고 색상이 너무 튀면 그림자와 외곽선의 색상을 스포이드 기능으로 주변 색상에 맞춰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메뉴 버튼 이미지의 글자도 색상을 바꾸고요. 첫 번째 줄 메뉴 버튼 이미지와 배경 이미지가 어울리게 스포이드 기능으로 색상을 매칭해 보도록 할게요. 메뉴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데 글자 색을 바꾸셔도 되고 그림자 기능으로 살짝 입체적으로 바꿔볼게요. 다 되셨으면 고화질로 다운받으시고요. 미리 캔버스 창을 하나 더 여신 뒤 가로 170에 세로 260으로 설정하셔서 투명 이미지를 하나 만들면 끝났습니다. 내 블로그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오셔서 스킨 배경, 직접 등록, 파일 등록 클릭하셔서 지난 시간에 만든 배경 스킨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타이틀을 클릭해보니 영역 높이가 50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대로 두고 적용 버튼 클릭할게요. 네, 블록으로 넘어왔으면 관리 항목에서 꾸미기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클릭하시고 높이 260짜리 공간 위젯을 5개 만들어서 타이틀 위젯 아래로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적용 버튼 클릭하시고 내 블로그 화면으로 넘어오면 게시글이 배경 이미지 안으로 많이 들어왔죠?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타이틀 영역 높이 바를 잡고 조절하면 미리 보기 화면에 게시물이 내려가죠. 배경 스킨에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절해보니까 대략 520 정도가 되네요. 거기에 맞춰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화면의 선택 영역을 잡아보면 파란색 영역과 버튼이 조금 안 맞습니다. 마우스 포인트 크기로 눈대중으로 살펴보니 10이나 15 정도로 높이 설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10으로 해볼게요.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타이틀 높이를 530으로 적용해서 보니 밑에 조금 모자르네요. 타이틀 영역을 5 정도만 더 올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타이틀 영역 높이를 535로 설정하고 적용해보면 거의 맞죠? 이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고 그림판에 붙여넣기 하세요. 자르기 기능을 사용해서 너비 170에 높이 260트를 만들어서 파란색 영역에 맞출 수 있도록 이동하신 뒤 완료 버튼 클릭하신 뒤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세요. 파란색 이미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코드를 작성할 때 좌표값을 입력해야 하는데 투명 이미지로 사용하게 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버튼 영역을 설정할 수 없거든요. 정확한 버튼 영역을 설정하려면 위젯을 만들어서 적용했을 때 보이는 부분을 이미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처음 알려준 방법대로 버튼 이미지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겠지만 그럴 경우 세밀하게 계산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배경 스킨과 버튼 이미지가 합쳐지면서 보이는 모습이 어색하고 이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위젯의 특성상 디자인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 때문에 버튼 이미지를 배경 스킨에 같이 입히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시는 버튼 이미지의 경우 저희는 버튼 영역을 이렇게 잡을 예정이고 5번째 버튼만 빼고 동일한 버튼 모양이라서 대표로 하나만 저장합니다. 네, 블록으로 와서 글쓰기 화면으로 오신 뒤 제목을 입력하시고 본문에는 만들어 놓은 투명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발행 버튼을 클릭하셔서 비공개 게시판이 있으시면 선택해서 발행하시고 없으시면 본인이 사용하는 게시판을 선택하시고 비공개로만 설정하고 발행하세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주소 참고하셔서 코드를 다운받으시고 지금 보이는 화면에 코드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구성하기 위한 메뉴 버튼별로 텍스트를 작성하시면 되고 참고로 5번째 메뉴는 위젯 영역 전체를 버튼으로 하는 부분이라 좌표가 필요 없는 코드입니다. 게시판에 연결할 타겟 속성은 현재 창에서 보여줘야 하니까 탑으로 바꾸시고요. 만들어 놓은 투명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하신 뒤 메모장에 버튼 이미지 URL 주소 자리에 붙여넣기 하세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를 하시고 5번째 자리는 다른 모습의 코드라서 잘 보시고 붙여넣기 하세요. 게시판 카테고리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링크 주소 복사하신 뒤 메모장에 이동할 페이지 URL 주소 자리에 붙여넣기를 하세요. 첫 줄에 게시판 버튼이 들어가니까 첫 번째 자리에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에는 SNS 자리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정의 주소를 복사하셔서 마찬가지로 붙여넣기 하세요. 다 되셨으면 온라인 이미지 맵 편집기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파일 선택 클릭해서 만들어 놓은 파란색 이미지를 열고 업로드 클릭하시고 동의하기 버튼 클릭하세요. 마우스 좌측 버튼을 이용해서 이미지에다가 선택 영역 잡으시면 좌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좌표가 2개가 나오면 복사해서 메모장에서 좌표값이라고 적힌 부분의 버튼 위치에 맞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블로그 화면에서 관리, 꾸미기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오셔서 만들어 놓은 버튼 위젯의 에디트를 클릭하시고 위젯 코드 입력란에 기존의 코드를 지우시고 방금 메모장에 작업한 코드를 하나씩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신 뒤 다음 버튼 클릭하고 수정 클릭하면 끝났습니다. 5개 전부 다 코드를 수정해서 입력하셨으면 적용 버튼 클릭하세요. 각 버튼별로 작동되는지 클릭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스킨 배경, 직접 등록, 하단 영역에서 컬러를 선택하신 뒤 적용하면 이렇게 색상까지 바뀝니다.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기 난이도 7번째 시간으로 검색창 위젯과 공간 위젯을 이용해서 세 줄 형태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렛츠 기릿! 오늘 벤치마킹 해볼 공식 블로그는 여수관광 블로그인데요. 가운데 검색창이 있어서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게시된 글 중에 키워드가 포함된 포스팅 리스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마우스 좌측 버튼을 이용해서 선택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 상단 첫 줄은 공간 위젯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줄의 가운데는 검색창 위젯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칸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줄은 SNS 관련된 버튼들이 위치하고 있네요. F11 키를 누르셔서 전체 화면으로 바꾸신 뒤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시고 그림판으로 와서 붙여넣기를 하세요. 자르기 기능을 사용하셔서 배경 이미지를 정리를 해보면 높이가 968로 나오네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메모장에 기록을 해둘게요. 선택 기능을 사용해서 첫 번째 줄 공간 위젯 영역을 살펴보면 높이가 70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블로그 레이아웃에서 공간 위젯으로 만들려고 코드 값을 적용할 때 6픽셀을 낮춰서 입력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한 두 줄짜리 메뉴 버튼 만들 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세 줄로 넘어오게 되면 이런 오차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형태가 안 나올 수 있어서 조금 신경 써줘야 합니다. 두 번째 줄 버튼 이미지 높이는 73으로 나오지만 좌표가 이미지를 만들려고 공간 위젯을 생성할 때는 6픽셀 낮춰서 입력하시고 투명 이미지로 만들 때는 3픽셀만 낮추시면 됩니다. 저도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직접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 줄 버튼 이미지 사이즈는 높이가 118로 나오고 투명 위젯으로 작업할 때는 높이 112로 하시고 투명 이미지 제작할 때는 115로 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나요? 저도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의문이네요. 전체 이미지를 선택 영역으로 잡으시고 컨트롤 C 누르세요. 미리 캔버스 창을 여시고 캔버스 사이즈를 너비 2000의 높이 968로 설정하시고 빈 화면에 컨트롤 V 하셔서 복사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가져온 이미지를 캔버스에 벗어나지 않게 늘리셔서 너비 1920으로 맞추도록 하세요. 투명도를 조절해서 작업할 때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눈금선과 이미지를 가운데로 맞추신 뒤 오른쪽 방향 키 12번 누르셔서 블로그에 적용할 때 생기는 오차를 미리 적용합니다. 이미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잠그시고 지금부터 디자인 작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항목을 이용해서 메뉴 버튼 글자를 만들어 봅니다. 따로따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한 줄로 한꺼번에 작업할게요. 간격이 잘 안 맞으면 글자 조정에서 차간과 장평을 이용해서 간격을 조절하셔서 이미지 위치에 맞게 조정해 보세요. 요소 항목에서 일러스트로 선택하시고 검색창에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하셔서 필요한 이미지들을 가져오신 뒤 크기를 조절하면서 메뉴 이미지를 꾸며보도록 합니다.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검색창 옆에 검색할 수 있게 안내 문구를 한번 적어보고요. 저희는 두 번째 줄 다섯 번째 칸에는 클릭하면 쪽지와 메일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요소 이미지를 이용해서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이용해서 블로그 타이틀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도형 이미지를 이용해서 메뉴 버튼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캔버스 화면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끝까지 늘려주시고 색상은 흰색으로 하시고 바로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메뉴 버튼 배경 이미지를 만드시고 레이어의 위치를 조절하셔서 작업한 텍스트와 버튼 이미지가 보이게 합니다. 이번에는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가져올 텐데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원하시는 이미지를 찾아보세요. 저는 여수관광 블로그를 보니까 갑자기 불꽃놀이가 생각이 나서 검색해 볼게요. 이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미지 라이센스를 확인하신 뒤 고화질로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은 이미지를 미리 캔버스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신 뒤 캔버스 화면에 가득 넘치도록 사이즈를 조절하세요. 배경 이미지의 레이어 위치를 조절해서 배경으로 만드시고 배경 이미지와 어울리게 방금 작업한 버튼 이미지와 타이틀을 수정합니다.
타이틀은 어두운 배경과 상반되게 밝은 색으로 바꿔주시고 그림자와 외곽선을 넣어서 눈에 좀 더 잘 들어오도록 해봅니다. 검색창이 들어갈 메뉴 버튼 배경 이미지는 스포이드 기능을 사용해서 배경색과 어울리는 색을 지정한 뒤 투명도를 조절해서 배경이 살짝 보이도록 하고 글자와 요소는 잘 보이는 흰색으로 수정할게요. 맨 아래 메뉴 이미지들도 배경 이미지와 깔맞춤 될 수 있게 스포이드 기능으로 비슷한 색상으로 바꿔보도록 하고요. 요소 이미지는 빈약한 느낌이 들어서 그림자를 이용해서 좀 더 풍부하게 살려보도록 할게요. 작업하실 때 다른 이미지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싶으시면 페인트 모양을 클릭하시고 적용하고 싶은 이미지를 클릭하면 같은 효과를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되셨으면 고화질로 다운받으시고요. 미리 캔버스 창을 하나 더 여신 뒤 이번에는 투명 이미지를 만들어 볼 텐데 시작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하나는 가로 170에 높이 70의 투명 이미지를 만드시고 또 하나는 가로 170에 높이 115로 만드세요. 이렇게 해서 배경 스킨 이미지 하나와 투명 이미지 두 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내 블로그 화면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 클릭하시고 스킨 배경, 직접 등록, 파일 등록하셔서 배경 이미지를 열도록 합니다. 타이틀에서 영역 높이를 최대값인 600으로 설정하시고 적용 버튼 클릭합니다. 내 블로그 화면으로 넘어와서 관리 항목에서 꾸미기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오셔서 지난 시간에 메모한 내용을 참고로 공간 위젯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높이가 70인데 공간 위젯으로 만들 경우 6픽셀 낮춰서 높이 64로 코드를 입력하도록 하세요. 저는 에디트를 이용해서 기존의 코드를 수정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등록된 위젯이 없으시면 영상 설명란에 다운받으실 주소 있으니 가셔서 코드를 다운받으시고 공간 위젯 코드를 복사해서 위젯 직접 등록 클릭해서 코드 입력란에 붙여넣기 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5개의 공간 위젯을 일단 타이틀 위젯 아래 가지런하게 배치할게요. 두 번째 줄은 높이가 73인데 공간 위젯 설정할 때는 67로 입력하도록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코드 작성할 때 좌표값이 있어야 되는데 투명 이미지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간 위젯으로 배경 스킨 이미지 위에 파란색 선택 경력이 나오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차례대로 위젯을 배치할 텐데 가운데는 검색 위젯을 배치하세요. 마지막 줄도 높이가 118이지만 공간 위젯으로 만들 경우 112로 높이를 설정하시고 동일하게 위젯을 나란히 배치하도록 하세요. 다 되셨으면 적용 버튼 클릭하고 내 블로그 화면으로 넘어와서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화면을 지나가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시고 그림판으로 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르기 기능을 사용해서 버튼 이미지에 필요한 사이즈를 확인해보니 높이 70짜리와 115 두 종류네요. 너비는 170으로 하고 높이는 70으로 해서 자르기 틀을 만드신 뒤 쪽지와 메일 그림의 파란색 영역에 맞추시면 이미지가 조금 남는데 상단을 기준으로 방향키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맞추세요. 그리고 완료 버튼 클릭하시고 저장하신 뒤 컨트롤 Z키를 한번 누르면 이전 작업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자르기 기능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너비 170에 높이 115로 자르기 틀을 만드세요. 하단 버튼 파란색 이미지 5개를 방금 전과 동일하게 작업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파일 이름은 위젯명하고 동일하게 잡으시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작업이 끝나셨으면 내 블로그에서 글쓰기 화면으로 와서 제목을 작성하시고 본문에 2개의 투명 이미지를 가져올 텐데 헷갈리지 않도록 간단한 내용을 같이 작성하셔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세요. 발행 버튼 클릭해서 비공개 게시판이 있으면 사용하시고 없으시면 아무 게시판에 비공개로 설정하신 뒤 발행하세요.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잘 보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다운받은 코드표에서 지금 보고 계신 부분만 따로 가져와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조금 다른 부분이 버튼 3번, 5번은 한 줄이죠. 파란색 이미지 영역에 비해 버튼 사이즈가 작아서 좌표값이 필요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파란색 이미지 영역 전체를 버튼으로 사용하려면 이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코드 작업할 때는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름을 구분하시면서 분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게시판으로 이동하는 버튼은 타겟 속성을 탑으로 설정하고 그 이외의 버튼은 타겟 속성을 블랭크로 합니다.
메일 주소 URL에는 본인 메일 주소를 이렇게 넣으시고 쪽지 보내기 URL에는 네이버 아이디를 적으시고 버튼 1번에 이동할 페이지 주소 자리에 옮겨서 붙여넣기를 하세요. 블로그 화면에서 작성된 첫 번째 이미지 글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하신 뒤 버튼 1번의 버튼 이미지 주소 자리에 붙여넣기 하세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투명 이미지 본문글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하신 뒤 버튼 2번부터 6번까지 버튼 이미지 URL 주소 자리에 붙여넣기를 하세요. 버튼 2번부터 4번까지 게시판에 링크 주소 복사를 하셔서 순서에 맞게 이동할 페이지 주소 자리에 차례대로 천천히 붙여넣기 해보세요. 버튼 5번부터 6번까지 SNS 이동할 페이지 주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정의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좌표값을 만들 차례인데요. 온라인 이미지 맵 편집기를 사용하셔서 파일 선택하시고 저장한 파란색 이미지를 하나 여시고 업로드 클릭하고 동의하기 하셔서 마우스 좌측 버튼으로 선택 영역을 잡으세요. 상단에 좌표값이 뜨는데 복사를 하셔서 메모장에 해당하는 위치의 좌표값 자리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두 번째 파란색 이미지를 또 불러오신 뒤 업로드 클릭하고 동의하기 하시고 마찬가지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고 좌표값을 메모장에 붙여넣기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버튼의 좌표값도 동일하게 버튼 위치에 맞게 이미지를 불러서 좌표값을 만드시고 붙여넣기 하신 뒤 내 블로그로 와서 관리, 꾸미기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오셔서 버튼 위젯의 에디트를 클릭하신 뒤 위젯 코드 입력란의 기존의 공간 위젯 코드를 지우고 메모장에 작성된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해서 수정하세요. 다 되셨으면 적용 버튼 클릭하시고 내 블로그로 와서 버튼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쪽지 보내기 기능과 메일 보내기 기능은 이렇게 작동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스킨 배경, 직접 등록, 하단 영역 컬러를 선택하시고 적용하면 끝났습니다.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기 난이도 8번째 시간으로 세로 형태의 메뉴와 검색 창 위젯 그리고 GIF까지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렛츠 기릿! 벤치마킹해볼 공식 블로그는 양편군 블로그인데 보시면 전경사진이 있고 게시판 메뉴 버튼과 검색창 그리고 움직이는 이미지가 보이는데 한번 클릭해보면 유튜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래는 SNS 버튼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우스 좌측 버튼을 이용해서 화면을 지나가면 파란색 위젯 영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파란색 위젯 영역을 보이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F12 버튼키를 누르시면 무언가 복잡해 보이는 영어가 나오죠. F1키를 한 번 더 누르고 목록 아래로 내려가 보면 디버거라는 항목의 디스업을 자바스크립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여기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마우스 좌측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파란색 영역이 보시죠? 복잡해 보이는 창을 닫으신 뒤 이 상태에서 바로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시고 그림판에 붙여넣기 하세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배경 스킨 화면까지 정리해 볼게요. 선택 기능으로 이미지 전체를 이렇게 잡아보면 높이가 100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게시판 메뉴 버튼 이미지를 한번 보면 높이가 600입니다. 위젯 제작 시 한 개당 최대 높이가 600이므로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되고 움직이는 이미지 메뉴 버튼 크기를 확인해 보려고 선택 기능으로 하다 보면 정확하게 잡기 어려우시죠? 자르기 기능을 사용하셔서 정확한 위치를 이렇게 잡으셔서 높이 사이즈를 확인해 보니 103으로 나오네요. 투명 위젯으로 제작할 경우는 6픽셀 낮은 97로 만드시고 GIF로 제작할 경우 높이 100으로 정하세요. 마지막으로 SNS의 버튼 이미지 크기를 보니 높이 143이네요. 마찬가지로 투명 위젯으로 제작할 경우 높이 137로 하시고 투명 이미지로 제작할 경우 140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전체 이미지를 선택 영역으로 잡으시고 컨트롤 C 누르시고 미리 캔버스 창을 여신 뒤 캔버스 사이즈를 너비 2000에 높이 1000으로 하시고 컨트롤 V 하셔서 이미지를 붙여넣기 합니다. 가져온 이미지를 캔버스 화면 안에 최대한 늘리시고 이미지 중앙과 눈금선이 일치가 되셨으면 오른쪽 방향키로 12번 눌러주시고 투명도를 조절해서 희미하게 하신 뒤 작업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잠깁니다. 메뉴 버튼을 만들어 볼 텐데
텍스트를 이용해서 게시판 이름을 세로로 작성할게요. 검색 창 위젯 자리는 비워두고 움직이는 이미지 자리는 별도로 제작해야 하니 바로 SNS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요소 항목에서 검색 창에 필요한 SNS를 검색하셔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세요. 가급적이면 모양이 동일한 동그라미 형태를 위주로 가져오겠습니다. 3개 정도만 가져와서 배치해 볼게요. 메뉴 버튼 상단이 허전한데 로고 이미지 같은 걸 가져와서 배치하겠습니다. 사각형 도형을 가져와서 메뉴 버튼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고 레이어 위치를 조절해서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이름도 하나 가운데 만들어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배경 이미지를 사용해 볼 사진을 한번 골라 볼 텐데 쓸만한 게 잘 안 보이네요.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픽사베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하시고 저는 바로 이걸로 선택하겠습니다. 라이센스 확인하고 고화질로 다운받으신 뒤 미리 캔버스로 가져와서 캔버스 화면을 다 채울 정도로 사이즈를 늘리시고 레이어 위치를 제일 뒤로 보내도록 하세요. 메뉴 버튼 배경띠 색상을 이미지와 어울리게 스포이드 기능으로 색상을 바꾸시고 투명도를 조절합니다. 로고 이미지와 다른 버튼 이미지들은 잘 보이는 흰색으로 바꿀게요. 타이틀도 흰색으로 바꾸고 그림자와 외곽선을 이용해서 눈에 잘 들어오도록 하세요. 전체적으로 색이 너무 흑백인데 타이틀에 살짝 그라데이션으로 포인트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고화질로 다운받으세요. 미리 캔버스를 새로 여시고 메모를 참고하셔서 일단 높이 600짜리와 140짜리 투명 이미지 2개를 만들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GIF 이미지를 만들어 볼 텐데 캔버스 사이즈를 가로 170에 세로 100으로 설정하시고 제작된 영상을 빈 화면에 가져옵니다. 영상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화면에 가득 채울 수 있게 최대한 늘리세요. 참고로 네이버에 올릴 수 있는 GIF 기준은 파일 용량은 20MB를 넘기면 안 되고 영상 길이는 1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다운로드 클릭하시고 동영상 클릭하신 뒤 GIF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은 파일의 크기를 확인해보니 다행히 20MB를 넘기지 않았네요. 이렇게 해서 배경 스킨 이미지 하나와 투명 버튼 이미지 2개 그리고 GIF 이미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내 블로그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 클릭하시고 스킨 배경, 직접 등록, 파일 등록 클릭하셔서 배경 스킨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일단 적용하신 뒤 관리 항목에서 꾸미기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 클릭하시고 첫 번째 줄에 들어갈 높이 600짜리 공간 위젯 5개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젯 직접 등록 버튼을 이용해서 영상 아래 첨부된 코드를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기존에 위젯이 있으신 분은 에디트를 클릭해서 코드를 수정하셔서 위젯을 만드셔도 됩니다. 만들어진 위젯을 타이틀 위젯 아래에 전부 옮겨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세요.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은 검색창 위젯이니까 일단 옮겨놓고요. 나머진 4개는 공간 위젯으로 채워야겠죠. 검색창 위젯의 높이가 30픽셀이라서 공간 위젯으로 설정할 때 높이를 24m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실수로 높이를 30으로 그냥 만들어 버렸네요. No! No! 이렇게 되면 바로 아래 공간도 6픽셀 정도 밑으로 밀린 상태로 제작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줄은 GIF 자리인데 높이가 103이므로 공간 위젯은 97로 설정할게요. 그리고 동일하게 바로 아랫줄에 배치를 합니다. 마지막은 한 줄을 다 안 채워도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높이 137로 하나만 만들어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적용 버튼 클릭하시고 블로그 화면으로 넘어와서 마우스 좌측 버튼으로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 영역이 내려와 있죠? 타이틀 영역 높이가 50으로 제일 낮은 값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이렇게 내려올 경우는 타이틀 위젯을 안 쓰면 됩니다. 관리에서 꾸미기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와서 메뉴 사용 설정 항목에 타이틀을 체크 해제하시고 적용 버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글쓰기 화면으로 제목을 작성하시고 본문에는 지난 시간에 만든 투명 이미지 2개와 GIF 이미지를 불러온 뒤 비공개 게시물로 포스팅을 발행하세요. 좌표값을 이제 입력을 해야 할 차례인데 뭔가 이상한데 파란색 이미지를 안 만들었네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마우스 좌측 버튼을 이용해서 파란색 위젯 영역을 잡으시고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고 그림판으로 와서 붙여넣기 하세요. 자르기 기능을 사용해서 너비 170에 높이 600으로 틀을 만드시고 메뉴 버튼 쪽 이미지에 정확히 맞추신 뒤 완료 버튼 클릭하시고 저장하세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와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너비 170에 높이 140짜리 자르기 틀을 만들고 SNS 이미지로 정확히 옮긴 뒤 완료 버튼 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영상 아래 코드받을 주소로 가셔서 다운받으시고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따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버튼 1에 들어가는 게시판 개수가 5개니 5줄을 넣고 타겟 속성은 탑으로 설정하시고 버튼 2에 들어갈 GIF는 좌표값 없이 그대로 버튼이 되는 코드를 사용하고요. 버튼 3에는 SNS가 3개 있으니 3줄로 정리했습니다. 비공개로 포스팅된 글의 본문 투명 이미지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하신 뒤 첫 번째 버튼 이미지 주소 자리에 붙여넣기 하세요. GIF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주소 복사하시고 버튼 2에 버튼 이미지 주소 자리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버튼 3번 투명 이미지도 동일하게 붙여넣기 하신 뒤 게시판 카테고리 링크 주소 복사를 하시고 이동할 페이지 주소 자리에 붙여넣기를 하세요. 버튼 2와 3은 본인 계정의 SNS를 복사해서 순서 헷갈리지 않게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이미지 맵 편집기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파일 선택하신 뒤 이미지를 선택하고 업로드 클릭하고 동의하기 하시면 아래에 이미지가 뜨는데 마우스 좌측 버튼을 이용해서 선택 영역을 설정하면 상단에 좌표값이 뜹니다. 좌표값을 하나하나 복사해서 좌표값 코드 자리에 붙여넣기 하세요. SNS 자리 좌표값도 동일하게 이미지를 불러온 뒤 선택 영역으로 설정 후 좌표값을 붙여넣기 하시면 끝났습니다. 내 블로그로 넘어와서 관리 항목에서 꾸미기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 클릭하신 뒤 위젯 사용 설정안에 배치한 위젯을 찾아 에디트를 클릭해서 메모장의 위젯명과 일치하는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세요. 버튼 2와 버튼 3도 동일하게 기존의 공간 위젯을 지우고 메모장에 입력한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적용 버튼 클릭하시고 내 블로그 화면에서 버튼이 잘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클릭해보세요. 어떠신가요? 이제는 자신감이 좀 생기시나요? 저도 공부하면서 중간중간에 새로 알게 된 정보들도 있어서 설명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로써 난이도별로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기 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만들면 좋을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곧 다가올 설날을 맞이해서 인사 메시지를 담아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제 블로그에 적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준비되셨으면 렛츠 기릿! 한번 보시면 전체 배경 스킨 이미지는 GIF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메뉴 버튼 구성은 아래로 2줄 형태로 게시판 버튼과 SNS 그리고 검색창이 있습니다. 마우스 좌측 버튼을 이용해서 위젯 영역을 보시게 되면 3줄 형태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줄은 공간 위젯이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버튼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F11키를 누르셔서 전체 보기 화면으로 하신 뒤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시고 그림판에 붙여넣기 하세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배경 스킨을 정리해보니 높이가 900 정도네요. 선택 기능으로 첫 번째 공간 위젯 사이즈를 보니 높이가 26으로 나오네요. 공간 위젯으로 만들 경우 높이를 20으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버튼 이미지 높이를 보니 35픽셀인데 공간 위젯 작업할 때는 높이를 29로 하고 투명 이미지로 만들 때는 높이를 32로 하는데 미리 캠퍼스에서 제작할 때 최소 사이즈가 30이라서 거기에 맞춘 겁니다. 세 번째 버튼 이미지 높이는 124네요. 공간 위젯으로 제작하면 높이를 118로 하시고 투명 이미지로 제작할 시 121로 하시면 됩니다. 전체 이미지를 선택 영역으로 잡으시고 컨트롤 C 누르신 뒤 미리 캠퍼스 창을 여시고 캠퍼스 사이즈를 가로 1920에 높이 900으로 적용하세요. 캠퍼스 사이즈를 가로 1920으로 하는 이유는 나중에 만들어진 배경 스킨 이미지를 영상으로 저장할 텐데 영상 크기의 최대 사이즈 가로 폭이 1920입니다. 복사한 이미지를 붙여넣기 하고 화면에 가득 채워서 늘리신 뒤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투명도를 조절하세요. 눈금선과 이미지가 가운데에 맞춰져 있으면 오른쪽 방향키를 12번 움직이셔서 오차를 미리 적용하신 뒤 움직이지 않게 잠깁니다.
메뉴 버튼 이미지를 만들어 볼 텐데 요소 항목에서 프레임을 클릭해보면 사각형 형태의 외곽선 프레임을 선택하고 크기를 가로 170에 세로는 대략 130 정도로 맞추고 복사 붙이기 형태로 4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프레임에 들어갈 이미지나 사진을 가져와서 하나씩 프레임 안으로 넣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으면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SNS 이미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요소에서 쪽지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가져온 쪽지 이미지가 전부 컬러로 되어 있네요. 이런 형태의 경우는 나중에 색깔을 조정할 때 변경하기 어려우니 투명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화면에 잘 보이게 잠깐 옮기신 뒤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시고 그림판으로 넘어와서 붙여넣기 하세요. 선택 기능을 이용해서 쪽지 이미지를 대략 선택 영역으로 잡으신 뒤 자동 선택을 클릭하세요. 선택된 이미지는 밝게 나오고 선택되지 않는 부분은 검게 나오게 되는데 추가 기능으로 되어 있으면 파란색 쪽지 이미지의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하면 같은 색상 영역이 밝은 색으로 나옵니다. 다 되셨으면 완료 버튼 클릭하시고 컨트롤 C 누르신 뒤 미리 캔버스로 다시 넘어와서 컨트롤 V 하세요. 어때요? 투명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기존 이미지를 이제 지우고 가져온 이미지로 사이즈를 조절해서 배치하세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이미지를 검색하시고 동일한 크기로 조절하시고 이미지를 가져오실 때는 원이나 사각형 형태로 통일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글자 부분도 한번 꾸며볼 텐데 불규칙도형 프레임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프레임을 이용해서 방향을 돌리고 늘리고 모양을 조금 정리해서 가다듬어서 배치한 뒤 복사해서 붙여넣기 방식으로 4개를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도 신기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가져올 텐데 아무 레이어나 클릭해서 색상을 클릭해서 보면 색상표가 보이시죠? 이렇게 열어둔 상태에서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화면 캡처하는 단축키 하나 알려드리는데 버튼 3개를 차례대로 눌러야 합니다. Shift 키 누르시고 윈도우 키 누르신 뒤 알파벳 S를 누르세요. 화면이 어두워지죠? 색상표를 마우스 좌측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잡으세요. 그림판 화면으로 와서 컨트롤 V 하면 방금 선택 영역 이미지가 붙여넣기 됐죠? 여기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 기능을 이용해서 영역으로 잡으신 뒤 컨트롤 C 하시고 미리 캔버스 창으로 넘어와서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복사한 색상 이미지가 넘어옵니다. 그대로 이미지를 끌고 와서 프레임에 넣으신 뒤 다른 프레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다양한 색상을 가져와서 텍스트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텍스트 항목을 클릭해서 원하는 폰트를 사용해서 게시판 이름을 꾸며볼게요. 폰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눔 손글씨 장미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메뉴 버튼 디자인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 볼 텐데 예전에 영상 편집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잠시 소개해드린 멸치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짧은 영상을 제작해 볼게요. 인기 항목에 명절 인사가 보이네요. 이걸로 선택하고 연필 모양을 터치해서 메시지를 수정해서 작성합니다. 완료 버튼 터치하면 영상이 인코딩되고 스마트폰에 저장이 됩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을 미리 캔버스로 가져오셔서 화면에 넘치도록 영상 크기를 늘리세요. 메뉴 버튼 이미지가 잘 보이도록 영상 레이어 위치를 제일 뒤로 옮기도록 하세요. 메뉴 버튼 프레임 색상과 SNS 색상을 통일감 있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검색 창이 제시 만들어질 부분에 돼지꼬리 요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고 텍스트를 이용해서 설명 정보도 같이 넣어볼게요. 다 되셨으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동영상 항목을 클릭하시고 파일 형식은 mp4로 선택하시고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참고로 저장된 영상은 GIF로 변환했을 때 10배 정도 파일 크기가 커지게 되므로 다운로드 할 때 영상 파일 크기가 2MB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다운받은 영상을 보니 다행히 파일 크기가 2MB를 넘지 않았네요. GIF 파일로 전환해 볼 텐데 컨버티오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볼 겁니다. 영상 아래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다운받은 영상을 드래그 드롭으로 가져오시거나 파일 선택 항목을 이용해서 파일을 가져오신 뒤 가운데 점 3개 부분 클릭하시고 GIF 클릭하신 뒤 변환 버튼 클릭하면 변환 완료 메시지가 뜹니다. 만들어진 GIF 파일 용량 정보가 보이게 되는데 20MB를 넘지 않았네요.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세요.
미리 캔버스 창을 새로 띄워서 캔버스 사이즈를 가로 170에 높이 32로 투명 이미지를 만드시고 다른 하나는 높이 121로 하셔서 투명 이미지로 다운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투명 이미지 2개와 GIF 배경 스킨 이미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내 블로그 화면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 클릭하시고 스킨 배경, 직접 등록, 파일 등록을 클릭해서 만들어 놓은 GIF 배경 스킨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타이틀 영역을 최대값인 600으로 지정하시고 적용 버튼 클릭하세요. 내 블로그 화면으로 오게 되면 관리 항목에서 꾸미기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서 첫 번째 줄 공간 위젯 5개를 만들어 볼 텐데 메모사항을 참고해서 높이 20짜리를 만들어 볼게요. 만드실 때 나중에 위젯 시치나 간격이 안 맞으면 높이를 조절해야 하므로 첫 번째 위젯만 정상적인 높이로 하시고 나머지 4개의 위젯은 제일 낮은 값으로 정하시면 높이를 변경해야 할 상황에서 첫 번째 위젯 하나만 수정하면 편합니다. 타이틀 위젯 아래로 공간 위젯을 전부 배치를 하세요. 두 번째 줄 위젯도 높이를 29로 정하고 4개의 공간 위젯을 만드신 뒤 나란히 배치를 하시고 마지막은 검색 창 위젯을 배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줄은 높이를 118로 정하시고 5개의 공간 위젯을 만드신 뒤 두 번째 위젯 아래에 동일하게 배치하시고 적용 버튼 클릭하세요. 블로그 메인 화면으로 넘어와서 마우스 좌측 버튼을 이용해서 파란색 위젯 영역을 보면 제일 아랫줄에 공간이 살짝 뜬 것처럼 보이죠?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제일 첫 번째 공간 위젯의 높이를 늘려서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관리 항목에서 꾸미기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와서 첫 번째 공간일 위젯의 에디트를 클릭하신 뒤 높이를 5 정도만 올려서 25로 설정할게요. 적용 버튼 클릭하시고 메인 화면으로 넘어와서 다시 파란색 공간 위젯 영역을 보게 되면 이젠 딱 맞죠? 이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하신 뒤 그림판으로 와서 붙여넣기 하세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너비 170에 높이 121로 정해서 틀을 만드시고 SNS 파란색 이미지 영역에 위치해서 맞추신 뒤 완료 버튼 클릭하시고 파란색 이미지를 저장하세요. 내 블로그 화면으로 와서 글쓰기 클릭하신 뒤 제목을 작성하고 본문에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2개의 투명 이미지를 불러오세요. 비공개 게시판을 설정하시거나 다른 일반 게시판에 비공개로 설정하셔서 포스팅을 발행하세요. 영상 아래의 설명란에 주소로 가셔서 코드가 적힌 텍스트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메모장에 코드를 옮겨서 정리합니다. 포스팅이 발행된 비공개 게시물 투명 이미지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하셔서 버튼 이미지 주소 칸에 붙여넣기 하세요. 게시판 카테고리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링크 주소 복사를 하신 뒤 각 게시물로 이동할 페이지 주소 칸에 붙여넣기 하세요. SNS 관련 코드 주소를 넣어 볼 텐데 쪽지 보내기와 메일 주소는 가져온 URL 주소에 네이버 아이디와 메일 주소를 넣으시고 이렇게 이동할 페이지 URL 주소 자리에 넣어주세요. 나머지 SNS 주소는 본인 계정에 바로 넘어가는 페이지 주소를 넣어주세요. 온라인 이미지 맵 편집기 사이트를 여신 뒤 파일 선택하시고 파란색 이미지를 불러오신 뒤 업로드 클릭하고 동의하기 클릭하세요. 파란색 이미지가 뜨게 되면 마우스 좌측 버튼을 이용해서 선택 영역으로 잡으시면 상단에 좌표값이 뜹니다. 좌표값 하나하나 복사하셔서 위치에 맞는 좌표값 자리에 붙여넣기 하세요. 다 되셨으면 내 블로그 화면으로 와서 관리 항목에서 꾸미기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 클릭하신 뒤 기존에 만들어진 버튼 위젯에 에디트를 클릭하시고 기존에 있던 공간 위젯 코드 대신 메모장에 작성된 코드를 하나씩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세요. 다 되셨으면 적용 버튼 클릭하고 내 블로그 메인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각 버튼별로 제대로 페이지가 연결되는지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난이도별로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기를 그동안 해봤는데요. 처음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천천히 시간을 두고 눈으로 익히신 뒤 시도해 보세요. 네이버 블로그 이웃분들을 위해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기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 블로그 이웃이 아니신 분은 이웃 신청하시고 아래의 주소에 이벤트 참여해보세요. 그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